정말 놀라운 14화였습니다. 제가 범인 변신설을 계속해서 밀었던 이유는 사람을 납치하고 토막내고 시체 옮기고 이런 게 엄청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68년생 공은심이 그게 가능했다니 저의 얄팍한 선입견에 반성하게 되네요. 자, 범인도 밝혀졌고 다 끝났을 것 같지만 2화나 남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14화를 보면 공기철을 찻집이라고 부르는 1층 카페 사장님이 최근 남자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미진아빠 말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4년간 공은심을 쫓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강경희의 내연남. 지금부터 내연남과 공은심의 관계, 그리고 신분을 위조하면서까지 서안지청에 들어간 진짜 이유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간호대를 나와 다방에서 일하며 미용지사를 불법으로 놔주는 일을 하던 공은심, 모텔에 투숙하며 미용주사를 맞으려던 강경희에게 펜타닐을 주입하고 폐물과 통장을 훔쳐 달아나려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도끼를 들고 범행을 저지르는 게 참 어설퍼 보입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공은심이 펜타닐 주사를 놓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만 직접 사람의 팔다리를 자르고 살해하는 건 처음이었던 거죠. 이제는 공범과 돈을 나누지 않고 혼자서 꿀꺽하기 위해서입니다. 14화를 보고 처음에는 공은심이 그동안 벌어진 연쇄살인에 모방범죄를 하는지 알았습니다.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다면 그 후 24년간 연쇄살인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기 어렵죠. 즉 4번의 실종 사건은 공은심의 펜타닐 주사와 강경희 내연남의 공동 범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돈도 나눴겠죠. 아마도 편하게 주사나 놓는 공은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연남이 가져갔을 겁니다. 당연하죠. 주사 한 방 놓는 것보다 토막을 내고 사체를 산에 파묻는 게 훨씬 힘드니까요. 그래서 공은심은 돈을 나누지 않고 혼자 꿀꺽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희는 그동안의 희생자들과 달리 병원장의 아내, 진짜로 돈이 많았으니까요. 이것만 성공하면 꿈에 그리던 자신의 다방을 운영하며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공은심은 돈을 모두 챙겨 달아나려다 돌아와 강경희를 살해하고 범행 도구도 일부러 놓아두었습니다. 공범인 내연남을 연쇄살인의 범인으로 추정해 쫓기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자신은 강경희의 통장돈까지 털고 다방을 그만두고 개명까지 해서 숨어서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공은심은 아마도 강경희의 통장 돈까지 모두 털었을 겁니다. 임순이 자리를 오래 비운다, 시간 없는데 짜증을 내며 옆자리 직원에게 부탁했겠죠. 7화에 잠깐 나왔던 임순을 알아봤던 은행 직원이 아마도 그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공은심은 강경희의 모든 재산을 털고 자신을 목격한 임순과 개웅모를 살해했습니다. 마침 목격자가 자신이 일하던 로열 다방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누군지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그렇게 로열 다방에서 퇴직금까지 챙긴 공은심은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고 공기철로 이름을 바꾸고 살아간 거죠. 경찰은 당연히 내연남을 주요 용의자로 추적했을 테니 공은심을 찾아낼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펜타닐 주사를 놓을 공범 공은심이 사라져 연쇄살인도 멈췄던 거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공은심, 아니 공기철은 굳이 서안지청에 시니어 인턴으로 지원했을까요? 찻집을 운영하고 있던 걸 보면 딱히 돈이 필요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오키를 죽이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저는 그게 계지웅 검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원 사건을 해결한 계지웅은 스스로 서안지청으로 지원했죠. 24년 전 사라진 엄마를 찾고 미제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공은심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혹시 위험해지면 다시 도망쳐야 하니 서안지청에 억지로 들어온 거죠. 범인이 고원 황산 테러 기사를 아지트에 붙여놔서 임순을 노린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계지웅을 지켜보기 위해 붙여놨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공은심 공기철은 참 어설프죠. 애초에 강경희를 살해한 것까지는 들키지 않았지만 통장에 돈 인출하려다 목격자 만들고 또 그 목격자 살해하려다가 다른 목격자 만들고, 공기철은 미진에게 자신이 24년간 잡히지 않은 뛰어난 연쇄살인범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결국 멍청하게 큰 의미도 없이
나오키와 고나은을 살해해서 덜미를 잡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찻집 앞에서 1층 카페 사장이 중요한 말을 했죠. 요새 남자가 왔다 갔다 한다. 자기 요새 뭐하냐고, 왜 가게문 안 여냐고 캐묻는다. 이 말을 들은 공기철은 뭔가 짚히는 게 있다는 표정이죠. 당연하죠. 24년 전 함께 돈을 챙기다 자신이 배신한 공범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아마도 쭉 자신을 찾아왔을 테니까. 즉 공기철을 찾아온 남자는 아마도 강경희의 내연남 24년 전의 공범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지금 경찰과 예전 공범 두 그룹에게 쫓기게 된 거죠. 그런데도 참 멍청하게 자신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이미진 찾아 죽이겠다고 미진 아빠 납치해서 문자 보내고 굳이 미진이까지 살해하려 합니다. 기철아, 그럴 시간 없다. 빨리 도망쳐라. 이미 네 얼굴 신원까지 확정돼서 소용없겠지만. 결국 공기철은 15화에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만 알고 있는 지용 엄마로 추정되는 해골을 산에서 발굴하거든요. 해골의 손에 끼워진 왕 다이아 반지, 24년 전 지용이 엄마에게 선물했던 거죠. 지용의 엄마는 죽었고 공기철이 24년간 편하게 지낸 걸 보면 아마도 임순도 살아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용의 엄마처럼 유골은 회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고편에 호숫가에 쓰러져 있는 임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임순의 모습일까요? 분명 머리를 맞아 쓰러진 건 미진인데 아마도 쓰러진 상태에서 죽지 않은 미진이 해가 떠오르자 임순으로 바뀌었겠죠.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임순의 모습으로 변한 후 사망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사망한 임순이 사라져 다시 미진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죠. 뭐 임순과 미진의 생명은 따로인 거냐 의문이 드시겠지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차피 판타지니까요. 그냥 그렇다. 이모 임순이 마지막까지 미진을 살렸다. 뭐 이런 걸로 퉁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공은심은 24년 전 내연남과 공범으로 펜타닐 주사를 놓고 연쇄살인에 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찐보자 강경희의 재산에 눈이 돌아가 직접 그녀를 살해하고 모든 재산을 들고 튀었죠. 그 후 공기철로 이름을 바꿔 들키지 않고 24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검사 계지웅이 서안지청으로 와 연쇄살인을 수사한다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굳이 사람 죽이고 신분 위조까지 해가며 잠입한 거죠. 14화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건 나오키를 죽일 때 고나은이 그걸 봤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죽임당했죠. 그럼 나오키가 죽고 최소한 일주일은 시간이 있었을 건데 그걸 신고도 안 하고 서말태한테도 아무 말 안 하고 도대체 뭐 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도 지난 영상에서 대부분의 예측이 틀려버린 수달의 뇌피셜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